자율신경은 주변 환경과 몸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 역시 고정된 숫자로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경험적으로 잡고 있는 치료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 몇 개월이면 좋아집니다 라는 명확한 답을 기대하고 계신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박만 풀어주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얽혀있는 자율신경은 스트레스, 수면, 면역체계, 약물 복용, 생활습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기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심한 분은 몇 달, 길게는 수년 이상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병원이나 한의원마다 치료 기간에 대한 설명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급성 자율신경 실조증과 또 만성으로 이어진 장기화된 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 치료가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질환이 물리적인 손상이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MRI로 원인을 확인하고 압박을 해소하면 비교적 일정 기간 안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수면의 퀄리티, 면역체계, 약물 복용 이력, 생활습관 등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활관리가 잘 되면 더 빨리 호전되기도 하는데요. 물리적 손상이 있는 질환의 경우는 마치 기계의 부품을 수리하듯이 고장난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해당 부분을 수리하면 잘 낫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은 주변 환경과 몸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 역시 고정된 숫자로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 기간과 횟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들과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명확하게 몇 번, 얼마 동안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정립된 학술적 지침은 없더라고요. 같은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한 5번 정도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20회, 30회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의사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는 자율신경계의 특성상 치료 효과의 개인별 차이가 매우 크고요. 증상의 발현 양상이 급성 증상인가 혹은 만성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는 단기간 몇 차례의 처치로 완전히 회복되기보다는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많은 자율신경 환자분들을 치료해본 경험에서도 증상이 가볍고 발병 초기이신 분들은 수주 내에 몇 번의 치료만으로도 호전되기도 하시는데요. 반면 수개월 이상 또 수년 이상 지속된 만성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의 경우 꾸준한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안정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치료전에 앞서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의 목적은요, 증상의 즉각적인 소실이 아니고요, 점진적인 완화와 재발 방지, 전반적인 신체의 균형 회복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환자분들은 그래도 제가 증상이 어떻고 이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경험적으로 잡고 있는 치료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선 급성 증상부터 말씀드리면 급성으로 발생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은 보통 발병 후 3개월 이내 갑자기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 1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때 환자분들은 스스로도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세요. 대표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답답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상열감, 두통, 어지럼증, 손발의 저림, 소화불량,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성 증상의 특징은요, 증상의 강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변동도 크고요.
또 치료가 잘 맞으면 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치료 횟수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짧으면 3개월 정도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1단계 정도에 해당된다면 3개월 내에 절반 정도, 50% 정도 되겠죠. 또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잡는 이유는 환자분들은 보통 증상이 절반 정도 줄어들면 굉장히 좋아졌다는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또 무조건 절반만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이상 100%까지 좋아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만성으로 이어진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주로 중기 2단계, 후기 3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두근거리거나 두통과 같은 급성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서적인 문제, 불안감이나 우울감, 또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만성적인 피로가 나타나는 뇌기능의 저하, 또 만성적인 불면증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내원을 하실 때 사실 저희 한의원에 처음 오시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여러 병원이나 한의원을 많이 다녀보시거나 이미 수면제라던가 아니면 항우울제, 항불안제 같은 여러 종류의 약들을 드시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 환자분들은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죠. 만성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증상이 꾸준히 좋아지지 않고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를 천천히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막상 치료를 시작해도 치료 효과가 직선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오르내리듯이 신체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치료 방식은 초기 3개월간은 급성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하면서 집중적인 회복 기간을 가지고요. 3개월이 넘어갔을 때는 2주에서 3주에 한 번 정도씩 치료를 하면서 총 20회에서 30회까지 치료를 진행합니다. 만성이라도 치료가 잘 되시는 분들은 3개월의 집중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이 되시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성화된 자율신경 실조증은 완전한 회복을 빠르게 기대하기보다는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과 병행해서 점진적인 호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 기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정해진 숫자로 기간을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스트레스나 수면 상태, 면역력, 생활습관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증상 경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호전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초기에는 비교적 빠른 치료 반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증상이 있으신데 생활관리만으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관리와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성인 중기 후기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의 불편함을 줄이고 재발도 막으면서 전반적으로 무너진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신경 실조증은 단기간의 치료라기보다는 꾸준한 관리형 치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회복 과정을 제가 끝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